승객이 몰리던 에스컬레이터 위쪽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쏟아지듯 내려옵니다. 몇몇 사람들은 급히 반대편으로 몸을 피합니다.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역주행을 한 겁니다. 쾅 하는 소리랑 함께 에스컬레이터가 밑으로 확 추락하더라고요. 거의 1초에서 2초 안에 와르르 쏟아져 내렸어요. 주변 시민들이 곧바로 깔린 이들을 구해주었지만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에 1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전 출근 시간대 이용객이 많은 출구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 혼란이 컸습니다. 제일 많은 데예요. 여기. 전철을 양쪽으로 내리지만 저쪽에 사람들도 막 뛰어와서 이 길을 가고. 사고가 난 현장은 이렇게 통제돼 있는데요. 바로 옆 출구도 공사로 막혀 있어서 지하철역을 오가는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14년 전 설치된 이 에스컬레이터는 지난달 안전점검에서는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주행 방지 장치도 설치돼 있었는데 웬일인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검은 5월 10날 했는데 이상 없었대요. 이상 있으면 뭐 수리했겠지만. 4년 전 서울대 입구역 사고를 비롯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특히 규정을 어기면서 걷거나 뛰는 이용객이 많아 더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다중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는 제작하는 소재들을 좀 더 강하게 해야 되고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을 매달 정확하게 점검을 해요. 코레일은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잊을만 하면 되풀이되는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지난주에 또 일어났습니다. 그 문제의 에스컬레이터는 최근 안전점검에선 이상 없음 판정도 받았던 터라서 이 점검 체계 자체에 빈틈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부 최인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먼저 지난주 사고 먼저 좀 되짚어볼까요? 역주행한 건 잠깐이었던 것 같은데 부상자가 10명이 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고 발생 시간이 지난 8일 아침 8시 20분, 그러니까 한창 출근하는 시민들이 많은 시간에 벌어진 일이라 그랬습니다. 예. 순회역 2번 출구 상행선 에스컬레이터가 수초간 역주행하면서 당시 14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 현장에 있었던 시민의 설명을 먼저 들어보시죠. 쾅 하는 소리랑 함께 에스컬레이터가 밑으로 확 추락하더라고요. 거의 1초에서 2초 안에 와르르 쏟아져 내렸어요. 이 영상을 보면 사람들이 말 그대로 쏟아지듯 내려오죠. 몇몇 시민들은 반대편 에스컬레이터로 몸을 날리기도 했는데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대부분의 시민들은 피할 겨를도 없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부상 정도가 심해서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11명은 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역주행 방지 장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번엔 어땠습니까? 네, 그런데 이 현장 상황을 보면 아시겠지만 당시 역주행 방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있긴 있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있긴 있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예. 역주행이 왜 시작됐는지도 향후 규명해야 할 부분인데요. 이 발판을 위로 끌어올리는 모터 체인이 끊어지면서 사고가 일어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순회역에서 철도사법경찰대와 국가수, 승강기 안전공단이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인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이런 현장 감식과 감식 결과에 대한 분석이 진행된 뒤에 알 수 있습니다. 자, 사고 원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사고 예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달에는 안전점검도 통과했다고요? 네, 이 안전점검의 종류가 2가지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지정된 보수업체에서 진행하는 월 점검과 또 1년에 한 번 승강기 안전공단에서 하는 연 점검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컬레이터에는 지난달 10일 월 점검이 진행이 됐는데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고요. 월 점검에서? 네, 월 점검에서 이상 없음이 받았고 또 지난해 9월 승강기 안전공단의 연 점검에서도 역시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이 때문에 점검을 부실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이 역시 수사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잊을만 하면 이 사고가 터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 2019년 7월 2호선 서울대 입구역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한 사고가 있었고요. 2019년 7월? 네, 그리고 2013년 7월 야탐역에서도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면서 39명이 다쳤습니다. 예. 야탐역 사고 이후에 정부는 2014년부터 역주행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조치했는데 문제는 그 이전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우리나라에 설치돼 있는 에스컬레이터 3만 3천여 대 가운데
2014년 이전에 설치된 게 19,000여 대나 됩니다. 해당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역주행 방지 장치를 달고는 있는데 아직 14,000여 대에 대해서는 설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14,000여 대면 굉장히 많이 설치가 안 됐군요. 네, 많이 안 된 상태입니다. 또 이번에 사고가 난 순회역 에스컬레이터는 2020년에 역주행 방지 장치가 설치됐는데도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 설치 당시 정확한 소재와 규격에 맞는 부품을 썼는지가 수사 대상이 또 될 듯합니다. 자, 그 역주행 방지 장치가 있었는데도 사고를 막지 못했다. 참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자,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그나마 조금 더 안전하게 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손잡이를 꼭 잡고 타야 합니다. 손잡이. 네, 이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추거나 역주행할 경우에 넘어질 수 있는데 예. 다른 탑승객들도 같이 넘어지기 시작하면 부상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떠밀려서. 네, 같이 이제 쓸려서 넘어지는데 예. 또 에스컬레이터에서는 걷거나 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넘어질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의 고장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예. 뛰면은 그 충격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 그 기기에 가해지거든요. 좀 가장 취약한 부분이 손상을 입게 될 수밖에 없어요. 비슷한 이유로 한 줄서기 문화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쪽을 비워놓고 걸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문화인데 한쪽에만 무게가 쏠려서 에스컬레이터 부품에 결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쁜 사람을 배려하자는 차원에서 한 줄서기가 시작됐지만 이 사고 위험이 높아지면서 다시 두 줄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 줄서기도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군요. 네, 그렇죠.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최인영 기자였습니다. 지난 8일 역주행 사고가 난 분당선 순회역 에스컬레이터.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됩니다. 여러 기관들이 참여해서 지금 합동 조사를 지금부터 실시할 예정이고요. 10시간 넘게 진행된 조사 결과 연결장치 마모가 사고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습니다. 모터와 감속기 사이 연결 부품이 마모돼 동력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력 전달이 끊기게 된 거죠. 끊기게 되면은 발판 위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구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연결 장치가 왜 마모됐는지, 역주행 방지 장치는 왜 먹통이었는지 등은 추가 조사 대상입니다. 1차 감식은 마무리됐지만 사고가 난 출구는 현장 보존을 위해 당분간 통행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안전점검에 과실은 없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KBS 취재 결과 사고 에스컬레이터를 점검해 지난달 합격 판정을 한 업체는 지난해 1월 서울시로부터 2천만 원에 가까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지관리 잘못,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 발생이 이유였습니다. 업무상 과실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가 점검을 계속해온 셈입니다. 코레일은 해당 업체가 과징금 처분을 받기 전 계약을 했는데 이후 제재를 받은 사실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점검업체의 행정처분 이력은 최초 입찰 단계에선 평가 항목이지만 이후엔 제재를 받더라도 정기적 확인이나 통보 절차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지난 8일 출근길에 14명이 다친 순회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철도 경찰은 모터와 감속기를 연결하는 장치가 마모돼 사고가 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을까? KBS가 입수한 사고 한 달 전 코레일의 자체 점검 결과 답변서입니다. 연결 장치에 대한 별도 점검 항목은 없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해 정기 검사 때도 별도 점검은 없었습니다. 동력 연결 장치는 일체형으로 돼 있어 마모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고 일일이 뜯어보기엔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철제 제품으로 마감이 돼 있기 때문에 뜯지 않고서는 그 부품의 이상 유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좀 소요되더라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코레일 측은 소음이나 열 화상 점검을 통해 이상 여부를 확인해왔고 최근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 비슷한 시기 설치된 동일 기종의 에스컬레이터를 대상으로 내시경 카메라와 진동 측정기로 우선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2013년 야탐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로 20명이 넘게 다쳤는데 이때도 또 다른 연결장치 마모가 원인이었지만 점검 항목에는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코레일이 전국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에스컬레이터는 똑같은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리 기준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모든 에스컬레이터가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매년 600건 이상 발생합니다. 설치된 지 15년이 지난 에스컬레이터도 300대가 넘는 만큼 점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